뭐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은 네가 안 하면은 선생님이 앞에 설명해 주는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알지? 선생님이 수년 동안 얘기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네가 안 하는 걸 알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왜요? 수업에 집중 좀 할래. 문제 나빠서요. 진짜인데? 자, 일단은 확률 한번 나갈 거고, 확률 파트는 사실 앞에 거는 그냥 전부 다 단어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진짜 확률 파트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 어려운 게 별거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떡하지? 왜요? 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시행과 사건인데, 앞으로 이제 이 단어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단어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 단어 설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다시피 정의, 정의가 뭐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단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시행과 사건, 합사건, 곱사건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이 단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문제 푸는데 지장이 가진 않아. 근데 얘 저희 단어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알면 좋겠지. 응? 뭐라고? 단어 오늘 이거 했는데 합사건이라는 거 같은데. 기다려봐. 갖고 왔네? 내일 주면 다시 갖고 올게요. 근데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거 했었어요.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네가 지금 다른 단어 배운 거랑 헷갈려서. 진짜 안 그랬어요? 뭐 곱, 법칙, 합, 법칙 이런 맞아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랑 조금 개념이 약간 달라. 그 얘기 같은데. 약간 개념이 달라. 그게 우리가 수1에서 수2에서 옛날에 수2 배웠을 때 잠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단어를 분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랬었거든. 감이나? 응? 집중 좀 해라. 하고 있어요. 미분계수가 뭐냐, 도함수가 뭐냐 이런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곱법칙과 곱사건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얘기 한 선생님이 다르게 얘기한 게 아니고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게 될 때 그 뭔가 해야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응. 그 했는 걸 그냥 시행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걸 그냥 시행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자, 시행부터 먼저 읽어볼게.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할 때마다 환경이 계속 달라지면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번은 주사위 1개 던지고 한 번은 주사위 2개 던지고 이러면 시행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한 번에 3개 다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해야 돼.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눈 이러면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해 놓으면 이 친구가 표본 공간입니다. 반드시 집합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A스텝 할 때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틀려요.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그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그러면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요게 이제 사건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애들이 사실 많지나 근데 항상 그게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건 다들 근원 사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시전사건이라고 그러고 뒤에 보면은 표본 공간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공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 뒤에 보면은 기고로는 공주법 기고로 나와 있다.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지. 자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 1, 2, 3, 4, 5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이렇게 똑같이 있는 카드는 1, 2, 3, 4, 5로 동일해야 되고 똑같이 한 장씩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이 돼야 되고 내가 안 보고 뽑으면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카드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시행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야. 뭐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이런 식으로 혹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사건이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표본 공간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얘는 주사위라서 1부터 6까지 다 있었지? 이렇게 전체 집합 집합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원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개씩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 문제에서 표본 공간이나 근원 사건 같은 걸 묻는 케이스가 잘 등장은 해. 나와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그 한 문제를 위해서 항상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우는 거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4개 배우는데 합사건은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거는 합법칙. 합법칙은 뭐냐면 네가 경우의 수야 합법칙은. 얘는 지금 확률 얘기하는 거. 네가 뭐라고? 이렇게 A하고 이거 그거는 합집합. 그 집합 파트에서 배운 거. 합사건에서는 합집합의 개념을 가져다 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가 여기서 삼지구를 가는데 교통수단이 버스가 3종류가 있고 지하철이 2종류가 있대. 그러면 네가 여기서 삼지구를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지? 5가지가 되겠지. 그랬을 때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더했지. 요걸 합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합집합은 예를 들어서 요런 집합과 요런 집합의 다른 거 설명한다고 숫자 좀 바꿀게. 요런 집합을 합쳤을 때 합집합이라고 그러는 거고 원소를 모두 다 갖다 적으면 합집합이 되는 그런 구조지. 근데 이게 여기 집합의 A가 구조지.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합사건은 뭐냐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짝수에는 3개 2, 3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6의 약수의 문 1, 2, 3 이랬을 때 우리가 주사위를 우리가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했을 때 A와 B의 합사건을 구하세요. 이러면 A 사건의 집합과 B 사건의 집합을 합집합으로 나타내주면 합사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용어야.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를 좀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구해주시는 게 좋지.
그래서 합사건, 우리가 사건 자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표본 공간, 근원 사건 혹은 사건 A, 사건 B가 전부 다 집합으로 표기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합사건을 구할 때도 합집합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거지. 그 사건 파트에서 집합 개념을 가져다 쓰는 거야.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돼버리면은 짝수는 나오는 사건과 6의 약수는 나오는 사건 B의 곱사건이 돼버리는 거지. 왜?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집합 파트에서 배운 교집합 개념을 사용하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친구를 가져왔어요. 그게 곱사건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합집합, 교집합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뭐냐면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사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러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래놓고 맨날 나중에 뭐 개념이 이해가 안 되네, 잘 모르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사건 같은 케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사건 A의 여사건은 전체 집합에서 얘를 빼준 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건, 시행과 사건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과 이제 뒤에 나오는 통계적 확률 얘기를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이렇게 가지를 얘기할 때가 경우의 수야. 알겠지? 집합으로 얘기할 때가 뭐라고? 확률. 사건. 제대로 들어라. 알겠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경우의 수고, 이렇게 집합으로 얘기할 때가 사건이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사건에 대한 개념을 문제를 잘 안 내셔 선생님들이. 딴 것도 되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에 사실 기본적으로 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발 수업하는 영상 헷갈리거나 기억 안 나는 것에 대해 좀 보세요. 그럼 영상 10개 올려주면은 조회수가 1도 나올까 말까지, 그지? 어쨌든 간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NS라고 표현을 하게 돼. 앞으로 여기 나오는 NS지, 모든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걸 사건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전체 나올 수 있는 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건 A, 아까 우리 사건 A를 뭐라고 두기로 했었지?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지.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에서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3가지. 그걸 우리가 NA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이때 그 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표시하게 돼.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지? 그래서 확률 파트는 안 어렵다. 실제로 네가 어려워하는 거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는 무슨 확률이라고? 수학적. 통계적 확률은 뭐냐? 사실 수학적 확률보다는 통계적 확률을 더 많이 쓰지.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너네 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뭐 너네 학교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좀 더 쉬운 걸로 할게. 가빈이가 엄마가 도원이라고 불러달래. 도원이가 엄마 불러달래 이렇게? 아니 그 불러달라기보다는 개명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도원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얘기하는 거 먹었어. 아니야 보통 근데 개명하면 부모님들은 그 바뀐 이름으로 불러주시길 원하시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도 개명했어요? 나 개명한 거야. 원래 뭐였는데요? 안 가르쳐줘. 아, 자 그래서 도훈이가 이제 자유투를 10개를 쏠 거야. 못하는데. 못하겠지. 한 개 넣었다 쳐. 3개. 근데 그거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왜요? 어떤 행동을 무수히 반복했을 때 혹은 어떤 자료를 무수하게 많이 갖다 놨을 때 전체 자료 개수 분의 우리가 원하는 자료 개수로 구하게 되는 게 통계적 확률인 거지. 10분의 1. 그래서 너희 자유투 확률은 10%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마음에 드는. U짝을 800번 던졌어. 뭘 던졌다고요? 윷놀이 하는 거. 그래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에 일어나는 이런 횟수. 그래서 이 n이 충분히 왜 %로 구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뭘로 구해도 상관없는데 문제에 따라서 퍼센트로 나타내라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고 아니면 그냥 분수로 나타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수하게 많이 반복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사위를 예를 들어볼게. 우린 누구나 주사위가 짝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네가 아니던데? 너 주사위 4개 던지니까 짝수 4개 나오던데? 짝수 나올 확률 100%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행 횟수가 좀 많아야 돼. 얼마나? 뭐 그거는 충분히 많은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수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걸 너보고 판단하라 그러진 않아. 충분히 많다라는 표현을 해주시긴 해요. 그랬을 때 네가 주사를 한 100번 던져봐봐. 그러면 4번 던졌을 때 4번이 다 짝수 나올 수는 있지만 100번 던졌을 때 100번 다 짝수 나오면은 그 맛이 간 거야. 그지? 일반적으로는 100번을 던지면 그 중에 50번 언저리 뭐 46번, 47번에서 53, 4번 정도는 짝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을 구했을 때 그 통계적 확률이 나오는 시행 횟수 주사위를 100번, 500번, 1000번 이렇게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늘렸을 때 그 통계적 확률은 결국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통계적 확률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알겠지? 여기 뭐 그런 표현도 많거든. 단어 상대 도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 그렇게 되게 뭐 쓸 일이 많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거까지. 확률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에 눈이 나올 확률이 1보다 커질 수가 있나? 나는 주사위 한 번 던졌는데 짝수가 3개 나왔어. 이게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지. 혹은 짝수가 마이너스 한 번 나왔어요. 이게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확률은 반드시 근데 6번 던졌는데 6번 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1까지는 나올 수 있고 0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근데 1을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0보다 작아서도 안 되겠다는 거지.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 전 사건이라고 아까 표현한 거겠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게 전 사건이 되는 거지. 거기 있는 거 중에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PS, 아까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PA 구할 때도 NS라는 표현을 쓰지. S가 전체 표본 공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PS는 당연히 1이 나올 거다. 전 사건. 뭐 사실 이것도 별로 크게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당연히 공집합의 확률이니까. 지금 P 적는 게 다 뭐라 했지? 확률이라고 했어. 공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0이겠지. 전체 집합 확률은 1일 거고. 당연한 얘기야.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럴 것 같아요. 단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가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문제가 생기지. 자, 다음 주에는 덧셈 정리랑 여사건 확률까지 할 건데 혹시 시험 범위 어디까지 나갈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나? 어떤 무확률 전까지. 전까지. 그래서 다음 주 거까지 진도 나가면 끝이거든. 대신에 우리가 진도가 좀 느리지. 왜? 중간에 네가 숙제를 계속 안 해서 진도를 못 나갔잖아. 반성하세요. 대신에 어떻게든 여기 진도 나간 데까지는 네가 다음 주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